허리케인 힐린이 북상하면서 폭풍과 폭우를 쏟아내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등의 홍수 피해 상황은 100년 만에 최악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가 이번 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이민 정책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현역 시장으로 첫 형사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법정에 출두해 튀르키예 관계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도심에 넘쳐나는 쥐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뉴욕시 의회가 쥐에게 피임약을 살포해 개체수의 증가를 막는 시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이 기아 자동차 웹사이트에 결함을 찾아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입력하면 수백만 대의 차량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힐린이 북상하면서 폭풍과 폭우를 쏟아내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등의 홍수 피해 상황은 100년 만에 최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된 사망자 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38명, 사우스캐롤라이나 28명, 플로리다 13명 등을 비롯해 조지아, 테네시 및 버지니아 포함 6개 주에서 허리케인 후속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어져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휴대폰이 불통인 데다 홍수 진흙 사태에 도로가 막힌 곳이 많아 정확한 사망 경위는 물론 사망자 집계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911 비상긴급 전화도 안 되는 곳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도로가 막혀 주유소에 휘발유 공급도 안 되고 있습니다. 홍수에 휩쓸려 가거나 뿌리채 뽑혀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죽은 주민이 많고 자동차 추돌 및 유도된 토네이도 선풍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4등급의 세력으로 플로리다주 서해안에 상륙한 힐린은 세력이 약화돼 플로리다주에서 조지아주로 건너가면서 허리케인 열대성 폭풍이 됐습니다. 그러나 폭풍과 폭우를 동반한 이 바람은 동서 영향력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및 엘라베마주에 길게 걸치는 장대한 바람으로 계속 위로 올라갔고 테네시와 노스캐롤라이나 및 버지니아까지 북진했고 영향력은 서쪽의 토네이도를 불러왔습니다. 하루 뒤인 27일 노스캐롤라이나까지 포함해 4개 주에 350만 곳이 넘는 가구 및 사업체가 단전 피해를 입었고 이때만 해도 사망자는 3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열대 폭풍으로 위로 밀고 나가면서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허리케인 힐린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날씨를 전하던 기상캐스터가 물에 빠진 여성을 구조하는 모습이 생방송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27일 폭스뉴스의 기상캐스터 바반 딜런은 뉴스를 통해 허리케인 힐린이 강타한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의 심수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딜런은 자신의 뒤편에 물에 잠긴 차량이 있다며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이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자 방금 911에 전화했다. 괜찮다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이 여성의 비명이 들리자 결국 딜런은 카메라를 향해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 여성을 더 도와줄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말한 뒤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어진 영상에서 그가 여성이 타고 있던 차량에 접근해 여성을 끌어내린 뒤 자신의 등에 업고 무사히 물속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구조를 마친 딜런은 생방송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바지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꺼내고 곧장 물속으로 들어갔다. 가슴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다. 차 안에 있던 여성은 거의 목까지 물에 잠긴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같은 상황이었다면 누구든지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장시간 물속에 있어 체온이 떨어진 여성을 위해 자신의 셔츠를 벗어주기도 했고 현장에 도착한 여성의 남편은 딜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가 이번 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이민정책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범죄는 틀어막되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인도적 시스템을 열어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거친 언사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 급증을 부른 장본인이 바로 해리스라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멕시코 접경 지역인 애리조나주 더글라스를 방문한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우리는 국경 안정화와 안전하고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 구축, 이 모두를 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시절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범죄 조직 등을 단죄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한 그는 국경 강화는 내게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상 유권자들이 자신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의 적임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마약 밀수와 범죄 조직 유입을 막기 위한 첨단 기술 도입, 담당 공무원 확충 필요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 기여하는 이민자 가운데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길이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처럼 두 갈래 대응을 병행하는 자신의 국경안보 정책을 상식에 기반한 접근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발끈했습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해리스는 직접적 책임이 있다며 나를 세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4년간 이 문제를 방치하다시피 하더니 이제야 대책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국경을 지워버렸다고도 말했습니다. 28일 위스콘신주 유세에서는 대부분의 연설 시간을 이민 문제와 관련한 해리스 책임론 부각에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괴물, 냉혈 킬러, 살인기계 등으로 부른 뒤 해리스가 당신들 집 문을 따고 침입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정신적으로 손상이 있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며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현역 시장으로 첫 형사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법정에 출두해 튀르키예 관계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27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서 열린 기소 인부 절차에 출석해 뇌물죄 등 5개 범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캐서린 파커 치안 판사의 물음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인 알렉스 스피로 변호사는 조만간 기소 각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증인이나 공소장에 적시된 인물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별도 보석금 책정 없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앞서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은 전자금융사기, 뇌물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장 공개 직후 아담스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하며 시장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담스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사임을 하지 않을 경우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법에 따라 시장 해임권은 주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역사상 주지사가 이 해임권을 행사해 시장을 해임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주지사로서 내 선택지와 의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뉴욕시 규정에 따라 시장 해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회 투표를 통해 3분의 2가 찬성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시행이 중단된 맨하튼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을 재개해야 한다는 소송이 본격 진행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주 법원이 거부하면서 혼잡통행료 재개 여부를 놓고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27일 뉴욕주 맨하튼 법원은 뉴욕시 환경정의연합, 라이더연합, 뉴욕시 클럽, 시에라 클럽 등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재개해야 한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건이 합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호컬 주지사가 지난 6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직전에 이를 연기한 것은 주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이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지만 주 법원은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기각 여부 결정에 앞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과 단체들은 주 법원 앞 폴리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절실한 이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랜더시 감사원장은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으로 거두어들인 돈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대중교통을 보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현장에는 통행료 시행에 반대하는 이들도 몰려들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트럭 운송업이나 택시, 우버 종사자들로 교통혼잡료 부과 시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혼잡통행료는 스몰 비즈니스나 운송업 종사자들에게 타격을 줄 뿐
계획처럼 전철이나 버스 업그레이드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진행된 시에나 칼리지 설문조사에서는 뉴욕 주민의 3분의 2가 교통혼잡료에 반대했습니다. 도심에 넘쳐나는 쥐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뉴욕시 의회가 쥐에게 피임약을 살포해 개체수의 증가를 막는 시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콘트라페스트라는 이름의 설치류 피임약을 도시 곳곳에 설치해 쥐들이 먹도록 할 계획입니다. 피임약 살포 계획은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뉴욕의 명물 수리부엉이 플라코의 부검 결과 쥐약을 섭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대부분 시민들이 쥐를 공공의 적 1호로 꼽을 만큼 기피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새 오랜 이웃이 된 쥐를 도시의 상징으로 여기는 등 애증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뉴욕은 거리와 지하철에 몰려다니는 쥐떼를 구경하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을 만큼 쥐가 많은 것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입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에서 추석잔치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연예인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우리 전통 음식 등 먹거리까지 지난 수개월 동안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행사 기간 중 내린 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리지필드팍에 위치한 뉴 오버팩 공원,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추석 잔치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오전부터 잔뜩 흐린 날씨에 비까지 내리다 말다를 반복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열린 개회식 행사에는 뉴저지 지역 정치인과 한인 단체장들이 함께 단상에 올라 뉴저지 한인회의 추석 잔치를 축하했습니다. 2002년에 시작된 뉴저지 추석 대잔치는 매년 열리며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중요한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은 부스 이곳저곳을 방문하며 각종 이벤트에 함께했고 무대에는 우리 전통 무용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연출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열린 연예인 공연은 흐린 날씨에도 함께해준 한인들의 엄청난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1세대 아이돌 그룹 SES의 바다는 1시간가량 이어진 무대에서 자신의 히트곡을 부르며 행사장을 찾은 한인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이 기아 자동차 웹사이트의 결함을 찾아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입력하면 수백만 대의 차량을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 측은 피해 발생 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은 지난 6월 기아 차량의 번호판을 이용해 주요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원격으로 차량 위치를 추적하고 문을 열고 시동을 켤 수 있으며 일부 차량을 먼 거리에서 카메라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들은 기아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결함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결함을 발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와 유사한 결함은 지난 2년간 현대차, 혼다, 토요타,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다른 브랜드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연구원 중 한 명인 샘 커리는 자신의 유튜브에 기아툴이라는 커스텀 앱으로 2022년형 기아 EV6를 해킹하는 모습을 직접 게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샘 커리는 먼저 차량 번호판 번호와 주를 입력해 차량 식별 번호를 얻었습니다.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땐 열리지 않던 문이 데이터를 얻은 후 잠금 해제를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기아툴은 웹사이트 결함을 이용해 차량 제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및 과거에 주행한 경로를 포함한 기아 고객의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기아에 해당 문제를 알렸고 회사는 이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차 측은 이 결함이 아직 악의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으며 기아툴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2시 47분께 캘리포니아주 아로마스 지역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지진은 샌프란시스코로부터 남쪽으로 94마일 떨어진 몬터레이 카운티 인근 아로마스 지역으로부터 북서쪽 2마일 떨어진 내륙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7.4km입니다. 지진 발생 직후 인명 및 재산 피해 등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몬테레이에 본사를 둔 국립기상청 베이 지역 사무소 직원들이 지진을 느껴 놀랐다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고 인근 지역 수천 명은
주민들이 진동을 느꼈다고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달 12일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고 2022년 12월에는 샌프란시스코 북쪽으로 26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동부 코니어스의 화학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어제 새벽 5시께 바이오랩 화학 공장 상층에서 발생했고 스프링클러 고장으로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번졌습니다. 소방 측은 스프링클러가 고장난 것은 물에 반응하는 화학 물질이 물과 혼합되면서 새로운 다량의 화학 물질을 발생시켰기 때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일부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집안에서 외출하지 말고 화학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일대에는 엄청난 양의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 높이 솟구쳐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항만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내일부터 동부와 멕시코만 일대 30여 개 항만에서 소속 노조원 약 2만 5천 명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해운 회사들이 지난 수년간 벌어들인 대규모 이익을 노동자들과 나눠야 한다며 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위협하는 항만 자동화에 제한도 원합니다. 사측인 해양협회는 노조가 6월에 회담을 취소한 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하루 최대 50억 달러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총생산에도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부항만노조 전면 파업은 1977년 이후 처음입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무면허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매춘 행위를 해온 한인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 타이 경찰국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무면허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매춘 행위를 해온 한인 최모 씨를 체포했다 밝혔습니다. 지역 매체인 KTXS에 따르면 현지 경찰 당국은 최 씨가 불법 매춘업소를 운영한다는 혐의를 잡고 그가 운영해온 스파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펼쳤습니다. 경찰은 단속 후 해당 스파의 출입을 봉쇄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으로 드러난 최 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연방 국경 순찰대에 의해 이민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69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